자, 30번 봅시다. 감정사회화는 감정사회화가 뭔데? 배우는 거, 학습하는 거. 당연히 사회화라는 것 자체가 뭐야? 주변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그냥 사회화예요. 그러니까 타인들로부터 배우는 거. 사회화인데 이게 이제 감정사회화니까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 감정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리고 어떻게 딜 위드 처리해야 할지를 배우는 거. 그것들은 감정들이겠죠. 이게 감정사회화인데 이런 감정사회화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사 나가는 자리죠. start, 시작한다. 일찍 삶 속에서. 그리고 근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겠죠. 그러면 starts, plays. 뭐에 대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해주냐? 감정 조절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감정 사회화라는 건 시작이 되고 이때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살면서 감정 조절을 잘할 거냐 못할 거냐 결정이 된다 이거죠. 네. 비록 가족 바깥의 영향력들이니까 뭐와 같은 또래들이나 미디어와 같은 이런 가족 바깥의 영향력들이 개인 얻지만 중요성을 얻지만 그러니까 개인의 우리가 이제 쉬운 동사니까 별로 주목을 안 하지만 개인은 항상 이렇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사로 쓸 때 물론 타동사로도 써요. 개인 목적어에서 목적어를 얻는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사 쓰임이 심상치 않게 많습니다. 이렇게. 알겠어? 그냥 보통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영향력들이 쌓인다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성에 있어서 쌓여가지만 이 영향력들이 비록 언제 동안에 청소년기가 되면 당연히 가족 바깥의 영향력들이 이렇게 그 중요성에 있어서 커지지만 부모들은 남아있다. 이게 지금 얼토였죠.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되면 이 얘기가 왜 나왔겠어? 아주 어릴 때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뭐 어릴 때에는 엑스트라 퍼밀리어겠어? 아니면 인터널? 아니 앞대가리에 붙을 때 인터널이라고 안 하고 그냥 가족 아니겠어? 가족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시작할 때는 부모들이 하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가족 바깥의 영향들이 세지기는 하지만 이니까 그래도 부모들이 남아있다고. 뭘로 남아있다? 네. 주된 사회화 주체들로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럼 여기까지 와서 하는 일이 뭐야? 그러니까 한 얘기가 뭐예요? 결국 감정사회화라는 게 뭔지를 설명했고 결국 감정사회화에 있어서 중요한 그걸 시켜주는 사람은 누구다? 결국 부모다라고 된 거예요. 여기까지. 청소년기가 되면 뭐 친구들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모다. 그러니까 부모가 감정사회에 있어 사회화에 있어 중요하다 했고 자 예를 들어 그들 자신의 반응들이 부모들이죠. 이제 부모가 어떤 역할이 중요하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 자신의 반응들이 뭐에 대한 감정적인 상황들에 대한 부모 자신이 어떻게 대응했냐 하는 이런 반응들이 기능한다. 뭐로서 기능하냐? 그렇죠. 하나의 아이들한테는 롤모델로서 기능합니다. 뭐를 위한? 감정 조절을 위한. 뭐 하면서 이게 증가시켜 주면서 가능성을 증가시켜 주면서 롤모델이 된다 했으니까 뭔 가능성이 커지겠어? 애가 다르게 할? 비슷하게 할?
비슷하게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겠죠. 자, 가능성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보여줄 뭐를 비슷한 반응들을 보여줄 뭐 속에서 이것도 비슷한이야. 비슷한 상황들 속에서 늘 말하지만 영어는 같은 단어 쓰기를 죽기보다 싫어한다. 알겠죠?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롤모델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것도 대시냐 위치냐 했으니까 동격이냐 관계사냐 관계대명사냐예요. 뭘로 일단 기본적으로 동격이면 접속사, 접속사면 완벽절, 관계대명사면 뭐 빈틈절.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비슷한 반응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뭐예요? 완벽절. 그러면 동격절. 이렇게. 부모의 실행들은 때때로 때때로 아니네. 시기들의 부모의 실행들. 어떤 시기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 꾸며준다고. 관계 부사냐 관계 대명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들의 자녀들이 직면합니다. 뭐에? 감정적 위기들, 도전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일단 관계사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그들의 자녀들이 감정적인 도전거리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시기들 지금 여기에 뭐가 있었어야 돼? 이렇게 있었어야 된다고. 전치사가 필요했어요. 근데 안 남아있는 거 보니까 올라갔구나. 그러면 at 위치가 필요했구나. 근데 이거 없으니까 뭐구나? when이구나. 자, 그래서 자녀들이 뭔가 감정적인 도전거리들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시기들에 부모의 실행이 또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복수, 주어, 그냥 본동사 그대로. 뭐에 영향을 미친다? 감정 조절,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 지금 얼소가 나왔으니까 글이 크게 지금 두 번째로 접어든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청소년기가 되니 어쩌니 해도 제일 감정사회화에서 프라이머리 에이전트는 누구야? 부모다 이거야. 그럼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 할 때 첫 번째 역할은 한 단어로 뭐? 롤모델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게? 비슷한 상황이 오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했던 거랑 똑같이 따라보고 할 수 있게끔. 알겠죠? 그리고 얼쏘가 나오면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뭐야? 부모가 또 해줄 일은 뭐냐? 롤모델 되는 거 말고 또 뭐냐? 아이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때 부모가 어떤 실행을 해주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whereas니까 뭐? 반면에 항상 y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반면에 직접적인 뭐 달래기와 디렉티브는 직접적인이 아니라 뭐야? 지시하는 이에요. 지시하는 안내, 지침이 뭐에 대한 안내?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지시하는 지침이 뭐하다? 이롭다.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거는 왜 냈죠? 직접적인 이거는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즈도 상관없고 아도 상관없는 자리예요. 나라면 내지 않았을 자리인데 내가 왜 냈지? 좀 바쁘게 냈나? 별로 중요한 자리 아닙니다. 자, 이게 이로운 반면에 누구한테? 영걸 칠드런한테는 아주 어린애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달래주고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는 게 beneficial, 도움이 되는 반면에 뭐라? 이것도 또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되네? 이거를 단수로 보느냐 복수냐 보느냐에 따라서 이 대의가 결정이 나겠죠? 근데 단수로도 볼 수 있고 복수로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돼 있어?
그럼 이것도 안 해. 자, 그것들은 뭐 할 수 있어? 청소년기의 자율성 추구에는 뭐 할 수 있어? 이걸 존중해 줄 수 있어? 아니면 침범할 수 있어?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벌 칠드런한테는 직접적으로 뭐를 해주는 게 좋겠지만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뭐다? 오히려 인트루드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그들의 부모님들로부터. 뭐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돌아서기보다는 부모님들 쪽으로 돌아보기보다는 부모님들로부터 멀리로 땡겨질 수 있습니다. 시기들의 뭐의 시기들의? 감정적인 위기의 시기들에 하고 부모의 실행들이 조정되지 않으면 자, 여기 볼까요? is는 어쨌든 본동사입니다. 앞에 주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전치사구고 이게 형용사든 부사든 간에 어쨌든 뭐는 없어 지금? 주어감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동사 앞에 뭐가 없네? 주어가 없네가 된 거고 그럼 뭐가 걸렸구나? 도치가 걸렸구나. 그럼 주어는 어디 있구나? 뒤에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자리가 지금 뒤바뀐 형국이기 때문에 이게 주어여서 앞에 있었고 얘네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is의 뒷자리니까 형용사가 맞아? 부사가 맞아? 형용사가 맞다 이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은 수러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자율적인 감정 조절에 대한 어떠한 도움이 어떠한 서포트가 보다 적절합니다. 언제는?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보니까 간접적인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적합합니다. 뭐와 같이 간접적인 거라는 게 뭐와 같은 거냐 이거죠. 관심을 통해서처럼 뭐에 대한 관심 이게 지금 콤마로 가로 막혀버렸으니까 뭐에 대한 관심? 청소년들의 감정적 경험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뭐뿐만 아니라 인식과 판단하지 않는 수용 뭐에 대한 이것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오브 이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청소년기의 감정 경험들에 대한 뭔가 관심을 통해서처럼 또 청소년기의 감정적 경험들에 대한 비판단적 수용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처럼 간접적인 게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복잡하다. 그럼 그리고 하고 연결될 거는 얘밖에 없네요. 그리고 뭐하다? 이용 가능하다. 이게 주어가 이거니까 이용 가능하다. 어떨 때? 청소년기 그 청소년이 이야기하기를 원할 때 이용 가능하다는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그러면 그럼 여기랑 연결이 되는 게 맞겠군요. 그러면 being available 이게 맞겠네. 이용 가능한 것처럼 얘네들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용 가능한 것처럼 이용 가능한 사람이 이용 가능하다는 건 뭐야? 옆에 있어준다는 뜻입니다. 지네들이 원할 때 막 얘기하고 싶을 때 옆에 있어주는 것처럼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한 통 그리고 이게 such as가 전치사 쓰임이니까 동명사로 건 거예요. 이용 가능한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관심 좀 가져주는 거. 그 다음에 뭐야? 너가 잘했네, 너가 못했네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그저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는 거. 그리고 아, 그 나이 땐 그럴 수 있지 하고 인식해 주는 거. 그냥 요 정도 하는 게 뭐야? 인디렉트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얘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면 그때 옆에 있어 주는 거. 그러니까 요 정도와 같은 그런 거, 인디렉트한 서포트가 청소년기에는 뭐 한다? 더 적합합니다. 알겠니? 오케이. 상당히 내용은 별게 아닌데 문장이 좀 복잡하네요. 31번. 이건 이제 쉽다. 그죠? 네. 자, 댄서들은 종종 밀어붙여요. 자신들을 한계들까지. 그들의 신체적 능력들의 한계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 몰아붙임은 미스가이드 됩니다. 잘못 이끌어집니다. 만약에 이래버리면 그것이 푸시겠죠? 이 푸시가 향해져 버리면 어느 쪽으로? 성취하는 것 쪽으로 뭔가를, 어떤 뭔가를, something이니까 뒤에서 꾸며 불가능한 무언가를. 근데 어떻게 불가능한? 네, 신체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무언가를. 정말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게 너무 맞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이건 잘못되게 미스가이드 되는 거지. 뭐 부상을 당한다든가, 뭐 내가 부러진다든가. 정말 말 그대로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신체적으로 아예 안 될 일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면 당연히 어디 부러진다 이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톨 댄서는, 키가 큰 댄서는, 키가 크니까 발도 긴가 보네요. 긴 발을 가진 키 큰 댄서는 발할지도 몰라 실행하기를 반복적인 수직 점프들을 뭐에 맞춰 이렇게 할 거예요. 뭐에 맞춰? 뭐에 맞춰? 빠른 음악에 맞춰.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뾰족하게 하면서, 자기의 발을 가리키면서 뾰족하게 하면서. 이게 지금 공기 중에 있는 동안 지금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전치사는 어차피 말이 안 되고. 그럼 접속사는 왜 된다고 그랬어? While she is in the air 이렇게 하면 she is는 분사구문 만드는 과정에서 떨어질 수 있죠. 공기 중에 있는 동안에 발을 뭐 하면서? 뾰족하게 하면서. 그리고 lowering 낮추면서. 뭐를? 자신의 발꿈치들은 낮추면서 그 바닥으로 점프들 사이에. 그냥 발레 댄서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뛰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인, 그것도 빠른 음악에 맞춰서 지금 이 키가 큰 놈이 이렇게 하면 아작이 나지 않겠냐 이거죠. 그것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불가능. 노매너니까 뭐랑 상관없이 얼마나 그 댄서가, 얘네들은 항상 뒤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이즈 뒤에서 끝났으니까 형용사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그 댄서가 얼마나 스트롱하냐 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이 노매너 how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however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however로 바꿔 쓰면 however strong 똑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however strong 이렇게. 자, 그러나 짧은 발의 댄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댄서는 고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완성하려고 하프 턴을 공기 중에서 허공에서. 근데 이해하는 것은 그 연결 관계를 뭐 사이에? 빠른 턴의 속도와 그 정렬이라고 합시다. 몸의 정렬 사이의 그 연결 관계.
몸의 정렬인데 가까운 어디에 가까운 회전축에 가까운 몸의 정렬. 그러니까 빠른 턴의 속도와 회전축에 가까운 몸의 정렬. 뭔 말이야 그러니까? 회전축에서 내가 이렇게 팔을 벌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돌면 더 회전축에 가깝게 몸을 정렬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간의 연결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말해준다. 그녀에게 어떻게 성취해야 할지를, 그녀의 턴을 성공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 뭐 안에서 일단 제대로 알고 그 다음 노력을 하더라도 안에서 해야 된다. 안에서 뭐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constraints. 어떤 한계? 부과된 한계. 뭐에 의해서 부과된 한계? by nature니까 뭐? 그냥 선천적으로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선천적으로 부과된 한계들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 그리고 묘사된 한계. 뭐에 의해서 묘사되는 한계? 물리 법칙들에 의해서 묘사되는 한계들. 그 한계들 안에서 그냥 노력을 해줘야 제대로 되지. 이걸 어떻게 벗어나서 하려고 하냐 이거겠죠? 이거 하는 것이, 이것도 지금 동명사 두 개인데 단수로 봐도 되고 복수로 봐도 상관없어요. 아마 단수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허락해 줍니다. 댄서들이 효율적으로 노력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뭐 하면서? 최소화하면서. 뭐를 최소화하면서? 부상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됐죠? 네, 쉬었다 합시다. 웃어? 자, 우리는 탐험해 봐야 합니다. 그 관계를요. 뭐였죠? 아동용 영화의 이 생산과 소비 습관들인데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좀 탐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용어, 이 아동용 영화 용어, 아동용 영화라는 용어는 의미합니다. 아니, 쉽지 않아. 아동용 영화라는 용어. 빨리 해봐. 아동용 영화라는 용어. 아니, 오랜만에 둘이 모이니까 좋아? 합창을 하시네. 합창을 하셔가지고 그냥. 5일 내내 붙어있는데. 맞아요. 같은 반이었어요. 아, 1절만 해. 아동용 영화라는 용어는 의미한다. 소유권을, 이 아이들에 의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말 그냥 어렵게 써놨지. 아동용 영화라는 건 누구 거다 이게? 아이들 거다 라는 거죠. 당연히. 즉 그들의 영화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 그랬다고 하는, 이 정도로 이제 뉘앙스로만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화들, 여기에 지금 본동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영화들은 항상 만들어지기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생산이죠 지금.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 생산됐다고 하면서 항상 소비되었어. 누구에 의해서? 관객들에 의해서. 뭔 관객들이요? 모든 연령의 관객들이요. 즉 아이들만 보지는 않는다 이거지. 특히 상업적인 영화들에서는. 이거 뭐였죠?
이거 뭐였죠? 자, 그러면 관계 구성에 있어서의 지금 뭐 교차가 사력 있게 일어나서 상당히 일어났어. 상당히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교차가 이 관계 구성에 있어서의 아동용 영화들을 향한 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 사실에 의해서. 또 동격 관계사 2007년에 11개의 덴마크의 아동용 그리고 청소년 영화들이 끌었다. 59%를 이 극장 입장의 59%를 끌었다 라는 사실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완벽절이죠? 네. 자, 2007년에 11편의 아동 및 청소년 영화가 전체 덴마크의 2007년 극장 입장 수의 몇 퍼센트를 차지했다고? 무려 59%를 차지했다고요. 그 말은 그러면 덴마크의 뭐 아동 및 청소년이 59%나 차지하고 있겠냐고.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야. 이게 상당한 교차가 일어났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라고요. 지금. 알겠죠? 네. 그리고 2014년에도 독일의 아동용 영화들은 뭐 했다? 컴프라이즈 구성했다. 탑 20 필름 중에 7건을 구성했다. 어디에서? 내셔널 박스 오피스에서. 역시 똑같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흥행영화 20편 중에 흥행영화 상위 20편 중에 청소년 영화가 무려 몇 편? 7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7편이 정말 청소년만 들어왔는데 상위 20위 안에 7건이 들어가겠냐 이거지. 알겠어? 즉 뭘 얘기한다? considerable crossover in audiences가 일어났다라는 증거다. 알겠어? 이러한 현상은 좀 더 넓은 국제적인 수용, 뭐에 대한 아시겠죠? 겉보기에 아이들의 문화인 것에 대한 좀 더 폭넓은 국제적인 수용, 그 다음에 누구 사이에서? 관객들 사이에서. 어떤 관객들? 다양한 연령의 관객들 사이에서 겉보기에는 아동용 문화인 것에 대한 넓은 국제적인 수용과 일치하는 이것과 일치하는 이 현상 아닌데? 동사가 들어가야 되네요. 이 현상은 이것과 상응한다, 일치한다. correspond.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지금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다양한 연령의 관객들 사이에서 아동용 문화인 것을 뭐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수용하는 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고 이 현상이 이런 현상하고도 일치한다. 알겠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알겠어? 좀 더 넓게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아이들 문화인 것을 다양한 연령의 관객들 사이에서 지금 수용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이 현상, 위의 현상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해됐어? 오래된 편견이 뭐라는 아이들의 영화가 어떤 다른 영역이라는 분리된 separate은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그래서 이 자체로 놓고 봐도 형용사로 분리된이 되고 동사로 본다면 뭘로 해도 separated로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separated하고 separate이냐 뭘로부터 분리된 영원히
여기 지금 괄호가 있구나. 뭘로부터 분리된 더 적절한 영화. 누구를 위한? 네, 어른들을 위한 좀 더 적절한 영화로부터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영역이다라는 이 오래된 편견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어른한테 레지터머트한 영화가 있고 아이 영화는 그거하고 완전히 어떻다? 그냥 별개다. 라는 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편견이죠. 원래의 생각인데 이 오래된 생각이 뒷받침되지 못한다. 뭐에 의해서는 지금? 현실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현실에 의해서. 뭔 현실에? 뭐의 현실? 생산의 현실, 소비의 현실? 소비의 현실에서는. 자,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영역이다. 애들 영화는 어른 영화하고 완전히 분리된. 근데 여기 또 그리고 뭐 이것도 아까 그거 비슷한데 이 2의 마무리가 누구냐면 좀 이겁니다. 또 똑같이 어른을 위한 적합한 영화. 이거에 뭐하다고 항상 여겨진 게 편견이었어. 당연히 아유 유치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열등하다라는 그런 오래된 편견이 알고 보니까 어른들도 재밌다 하고 다 보더라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였다? 소비의 현실에서는 완전히 깨졌다. 아이들의 영화는 중심에 있어. 중심에 있다고. 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심에 있어. 뭐에? 현대의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해리포터 같은 영화 보세요. 아동 청소년 영화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안 본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겁나 더워.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올해 첫 에어컨이다. 아직 4월인데요. 이 강의 시간이 맞아요. 그 고사는 다 올해 처음인데 처음부터 시계 18도로. 와. 우리 초반에 감기 걸려요. 네? 감기 걸려요. 잠깐만 좀 순환 좀 시키고. 네. 셀 평판. 베토벤. 그 베토벤 나이 뭐지? 베토벤 나왔던 거 기억. 자, 3번. 베토벤의 어떤 드라이브, 욕구라고 했죠. 베토벤의 욕구는 만들고자 하는 뭔가를, 어떤 뭔가를 참신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베토벤의 욕구는 반영이다. 뭐의 반영이냐? 그의 상태의 반영이다. 당연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자 한다라면 걔의 마음 상태는 지금 뭐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겠어? 호기심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겠죠. 자, 우리의 뇌들은 경험합니다. 느낌을, 뭐의 느낌을? 좋으니까 하겠지. 그렇죠? 좋으니까 하겠지. 좋으면 우리 뇌에 뭐가 뿌려진 거야? 보상회로가 불이 들어온 거죠. 보상의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크리에이트 할 때.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크리에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찌릿찌릿하거든 이게 지금. 뭔가를 새로운 뭔가를 창조할 때 그 과정 속에서 뭐의 과정? 탐구해 보는 것의 과정. 뭔가를 불확실한 뭔가를 그러니까 new, uncertain 이런 건 다 같은 계열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처럼? 한 악장처럼. 어떤 악장? 우리가 결코 연주해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새롭고 불확실한 뭔가를 탐구해 갈 때 인간 뭐 한다? 찌릿찌릿 한다. 이거 기분이 좋아. 그 다음에 우리의 호기심이 이끌 때 참신한 무언가로 이끌 때 그로 인한 보상은 지금 이렇게 할 거거든요.
리절트를 동사로 써서 바로 리월드 꾸밀 거예요. 근데 리절트는 기본적으로 100% 자동사기 때문에 어차피 수동은 없고 리절팅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로 인한 보상 이렇게 한다고. 그로 인한 보상은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 쾌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한테. 넘버로 보니까 많은 연구자들이니까 당연히 복수지 뭐. have modeled 뭐 했다? 모델을 만들었다. 뭐의 모델을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을 미치는지. 작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델해봤다. 직역하면 모델해봤다. 모델을 세워봤다. 그랬더니 베토벤의 경우에는 컴퓨터 모델링이 집중했어. 어디에?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들에 집중했어. 쓰여진. 뭐 후에 쓰여진? 13살의 나이 이후에 쓰여진 이것들의 집중된 컴퓨터 모델링이 드러냈다. 이게 본동사예요, 지금. 뭐라는 걸 드러냈다. 그러니까 베토벤의 13세 이후에 작곡된 이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집중시켜서 컴퓨터 모델링을 해봤더니 그게 뭐를 드러냈냐? 그 음악의 패턴들이 발견되는 어디에서? 이 베토벤의 음악 전부에서 발견되는 음악의 패턴들이 이 나중에 소나타들에서는 뭐 하더라? 감소하더라.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베토벤의 음악 전부에서 발견되는 음악적 패턴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건 베토벤이 뭔가 새롭게 추구한 거야? 늘 하던 거야? 늘 하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토벤은 얼마나 창의적인 걸 많이 했나를 지금 따져보는 모델링을 한 건데, 이때 보니까 특정 나이 나중에 소나타들에서 보니까 뭐 하더라?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그 음악적 패턴들이 감소하더라. 즉 나중 소나타로 갈수록 뭐 하더라? 하던 대로 하더라. 창의적이 되더라. 창의적이 되더라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지문이 사실 별게 없거든. 별게 없는데 좀 약간 문장을 바꾸면서 말장난이 좀 들어갈 자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미 자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베토벤의 창의적인 패턴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컴퓨터 모델링을 하는 건데, 결과값으로 보자면 어쨌든 알고는 있어버려. 결과값으로는 뭐야? 베토벤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더라? 좀 창의적으로 되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는 자리인데, 베토벤이 늘 쓰던 패턴들은 나중 소나타들로 가면 점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더라. 알겠죠?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나중 소나타들로 갈수록 베토벤이 전에 쓰지 않았던 패턴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 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뭐하는 반면에 참신한 패턴들은 포함하여, 패턴들을 포함하여 어떤 유니크했던, 뭐에만 유니크했던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 특정한 소나타에만 독특하게 있었던 패턴들을 포함한 그런 참신한 패턴들이 뭐 했던 반면에? 증가했던 반면에. 다시 말해서 베토벤의 음악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요걸 맞추는 거야 또. 그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라는 건 뭐야?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야. 뒤로 갈수록이라는 거야. 뒤로 갈수록이라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예측 가능해졌어? 아니면 예측 가능해지지 않았어? 안 하는 거죠. 점점 새로워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덜 예측 가능해졌다. 기현이 좀 깨워가면서 해. 응? 이게 단순 눈 크기의 문제가 아닌 게
뭐 생김새를 떠나서 표정은 흉내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이렇게 갔으면 이거는 눈 크기를 떠나서 약간 좀 힘들어하고 있는. 인정을 좀 해라. 윤석열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다. 눈앞에서 본 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을 한다. 온 국민이 다 하지 본 것도 않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을 한다. 우리 기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한테. 아니 정말 실체가 있습니까? 제가 졸았습니다. 마치 호수 위에 미친 달 그림자를 쫓는 것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저한테 일어난다고 하는. 자, 누가 기침을 자꾸.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됐다. 뭐 하면서 그의 호기심이 이끌면서 뭐를 탐구를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들에 대한 호기심은 강력한 원동력이다. 뭐의? 인간의 창의성에. 그 내용상으로 보면 주제를 정확히 뭐 하나로 집어내고 뭐 글의 구성이 좀 솔직히 엉망이에요. 약간 이게 뭐 통일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군데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잘 이해를 해주면 된다. 그다음에 34번. 이게 지금 5개째인가요?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기술들은 항상 룩아웃은 명사기는 한데요. 생각해봐요. 명사기는 한데 동작이잖아. 룩아웃, 내다봄이라는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오는 비동사의 온에 동작이 붙으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술자들은 항상 내다보고 있다. 뭐를? 그러니까 뭐를 향한 내다봄에 있어. 항상 뭐를 향한 어떤 측정이었죠? 퀀터파이어블인가요? 수량화할 수 있는 오케이. 퀀터파이어. 근데 왜 지문이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 우리 아직 앞에서 했어. 지금 7분 푸는데. 이거 뭐 측정 가능한인가요 그러면? 네. measurable 측정 가능한 이 투입 값들은 인풋들은 뭘로의 어떤 모델 속으로 측정 가능한 이렇게 입력 값들은 뭐다? 그것들의 진짜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이 입력 값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니 여러분이 기술자예요. 기술자면 대충 하는 사람이야 정말 0.1로 지금 울고 불고 하는 사람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는 측정 가능한 입력 값이라는 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생혈이라고 그랬죠. 생혈 뭐? 라이프 블러드 있다. 테크놀라지스트들한테는 메저러블한 것이란 생명이다. 생명. 얘네들한테는. 그리고 사회과학자처럼 테크놀라지스트도 식별할 필요가 있다. 뭐를? 구체적인 측정값들을 5하면 즉이라고 했죠. 즉 프락시들을. 그러니까 프락시의 정의는 뭐야? concrete measures인 거죠. 뭐를 위해서는? 평가하는 걸 위해서는.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걸 위해서는. 자, 이러한 필요는 뭐를 향한? 수량화할 수 있는 프락시들을 향한 이러한 필요는 생산해낸다. 뭐를? 바이어스를 생산해낸다. 편향성. 뭐를 향한 편향성이죠? 측정하는 걸 향한.
어떤 것들을 수량화하기에 어떤 것들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군요. 자, 테크널 아지스트들한테는 뭐가 중요해? 대충이 중요해? 메저러블이 중요해? 메저러블이 생명이야 얘네들한테는. 그럼 얘네들 앞에 선택지가 있어. 지금 내 앞에 놓인 연구 주제 두 개가 있는데 A는 정확하게 메저러블이 될 것 같고 B는 메저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B는 하려고 해? 안 해? 안 하려고 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꾸 너무 얘네들한테는 quantifiable proxy라는 게 너무 필요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꾸 어떤 쪽으로 바이어스를 가지게 돼요. 자꾸 어떤 쪽으로 내가 이렇게 쏠리게 될 거야. 나 자꾸 이거 하고 싶네. 뭐? 수량화하기 쉬운 것들 쪽으로만 자꾸 편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죠. 이제 그러나 테크널 라지스트는 이런 경향이 있어. 알겠죠? 뭐를 중요시하고 메저러블과 퀀터파이어블을 중요시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easy to quantify 쪽으로 쏠리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어? 이제 그런데 단순한 측정값들은 데려갈 수 있어. 우리를 그 중요한 목표들에 더 가깝게 아니면 로부터 더욱더 멀리. 그러니까 중요한 목표들에 가깝게 데려간다 하면 그러나를 쓸 필요가 없죠. 뭔가 지금 이제 비극이 시작되니까 그러나를 썼겠지. 이렇게 자꾸 쉬운 쪽으로만 가려고 할 텐데, 측정이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할 텐데, 쉬운 측정은 당연히 중요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쉬운 측정은 어떤 중요한 목표들,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는 중요한 목표들로부터는 거리가 멀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지문을 떠나서 늘 우리가 이 정도는 어디서든지 간에 비슷하게 들어볼 수 있는 논리예요. 이를테면 GDP라는 값이 있어. GDP가 뭐였죠? 네, 국내 총생산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를 평가합니까? 어떤 국가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GDP로 뭐 세계 10위권이 됐네 뭐 어쩌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정말 잘 사는 게 맞냐? 정말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게 맞냐? GDP가 10등이면 이런 문제들은 늘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GDP는 뭘 만든 거야 결국? 프락시를 만든 겁니다. 측정 가능한 값을 만든 거예요. 알겠어? 하지만 이 값으로 과연 정말 사람들의 정말 잘 산다라는 것을 정말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GDP라는 숫자야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냐요? 정말 행복하냐일 거 아니에요. 근데 GDP라는 값에만 자꾸 집착을 하면 정말 행복하냐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진짜 알아내야 될 진리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알겠죠? 네. 그런데 그것은 요구할지도 몰라요. 이 중요한 목표들은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뭐를 요구할지도 몰라. 단순화된 측정 아니면 복잡한 측정. 굉장히 우리가 행복하냐 이런 것들은 정말 복잡한 측정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혹은 극단적으로 쉬울 거야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거라고요. 이런 애들은. 혹은 어쩌면 심지어는 뭐 할 수도 있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한다는 게 줄인다는 게 어디까지 줄인다는 게 어떤 측정 값으로 줄여 놓는다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질 때 불완전한 프락시 혹은 나쁜 프락시를 가질 때 우리는 쉽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 자, 그럼 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구나. 현재까지. 뭐야? 테크널 라지스트들이 가질 수 있는 바이어스의 위험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위험성은 뭐였던 거야? 정말 중요한 목표들은 쉬운 측정을 요구하는데 어려운 측정을 요구하는데 어려운 측정을 요구할 텐데 이 얘네들은 정말 깔끔한 측정만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목표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야? 얘네들한테는 프락시가 뭔데? 너무 생혈인데 얘네들한테. 근데 만약에 이 생혈 자체가 오염돼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결론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불완전하거나 나쁜 측정값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쉽사리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 어디 아래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 진리, 착각. 착각 아래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격 관계사.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 좋은 끝을 향해서 뭐 없이 실제로는 어떤 거를 만드는 거 없이 좋은 끝을 향해 해결해 가고 있다. 뭐야? 자, 보세요, 이제. 이 한국식 영문법과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이 개념, 큰 틀의 문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원이 힘들구나. 아니야? 너도 윤석열이야? 내가 지금 본 게 있는데 또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야? 아니 이거 지금 윤석열 나라를 어떻게 만든 겁니까 도대체? 분명히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힘들구나 했더니 아닌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냐면 지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만 일단 그냥 본다고 치자. 이렇게 보고 동격절인지 관계대명사절인지를 맞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야? 문법적으로 완벽절이냐 빈틈절이냐를 계산을 하실 텐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풀고 있다. 좋은 끝을 향해서 풀고 있다. 뭐가 완벽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뭐가 없어 보여요? 목적어가 없어 보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 목적어가 없는 게 맞아요. 썰프는 타동사인데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관계대명사 절여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전을 위해서 이렇게 약식으로 만들어 놓은 빠르게 문제를 푸는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식을 쓰더라도 개념은 알고 써야 된다. 알겠어? 개념은 뭐였냐면 관계대명사라면 뭔가 명사 빈틈절이 온다라는 거였는데 이건 반쪽짜리였고 또 진짜는 뭐였어? 앞에 이게 있을 텐데 선행사가 있을 텐데 이 선행사가 원래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 이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문장이 완전해질 수 있어야 돼. 이를테면 I read a book. 내가 읽었어 한 책을. 근데 the book that I read. 이거잖아요 지금. 내가 읽은 책.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선행사로 끌려 나와 있던 애가 명사 빈틈으로 돌아가면 뒤쪽은 다시 완벽절이 형성될 수 있어야 되는 게 관계대명사의 온전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있어야 될 게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 이때 그래서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검산을 합니다. 검산이 뭐냐? 선행사를 뭐 해보는 거야? 그 자리에 넣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말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해결해?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게 착각이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게 착각인 거지. 우리가 착각을 해결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므로 얘는 애시당초에 얘가 지금 여기에 들어갈 애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빈틈절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봐야 돼? 완벽절이라고 봐. 좋은 끝을 향해서 우리가 잘 해결해 가고 있다. 그냥 이 정도의 뜻인 거죠. 우린 잘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 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없이 실제로는 만들지도 못하면서 뭐를 만들어내지도 못하면서 어떤 진보를 만들어내지도 못하면서 진정한 발전은 만들어내지도 못하면서 genuine하고 authentic은 똑같은 단어예요. 알겠죠? 네. 뭐를 향해서 정말 가치 있는 해결을 향한 진정한 발전은 실제로 만들어내지도 못하면서 자 그래서 프록시들의 문제는 초래합니다. 초래합니다인데 기술자들을 초래합니다 하면 말이 좀 그렇잖아. 사람을 초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거의 마무리가 이건 좀 그래.
그러면 얘가 어디를 향해 갈까? 이건 부사니까 안 되겠고 누굴 향해 갈까? 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뭐가 돼줘야 될까? 동명사가 돼줘야 돼. 그럼 이 동명사 앞에 얘는 뭐였을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돼. 그죠? 그래 프록시들의 이런 문제는 뭐를 초래할? 기술자들이 빈번하게 교체하는 것을 초래한다. 뭐를 교체하는 거야? 측정 가능한 것을 뭐 대신에? 의미 있는 것 대신에. 자, 여기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substitute를 쓰는 방법이에요. substitute는 A for B로 들어가면 이게 누가 in이고 누가 out이냐를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얘를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서 외워. 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돼. 지금 축구 경기를 하는데 B가 힘들어 보이는 거야. 너무 지쳤어. B를 위해서 A를 교체해줘. 이렇게 들어. 그럼 B가 in이야 out이야? 얘가 out이 돼야 되는 거고 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in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 쟤가 힘들어하니까 쟤를 위해서 교체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외우라고. 알겠어? 그러면 지금 이 글의 내용이 지금 프록시의 문제 내지는 기술자들이 가진 문제라는 게 얘네들이 지금 편향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그냥 측정이 되는 것만 하고 있어. 측정이 되는 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나타내려면 의미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거 자리에다가 얘를 빼버리고 뭐를 집어넣고 있다는 거야? 그저 측정 가능한 것만 집어넣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둘의 자리가 바뀌어버리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그런 말이 있듯이 어떤 말? 유명한 말이었죠? 우리 천인문에서도 봤었고 모든 것이 다 어떤 모든 것? 세어질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면 중요한 것이구나 먼저. 네. 중요한 모든 것이 다 그냥 자동사 카운트입니다. 중요하다. 중요한 모든 것이 다 뭐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세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세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도 아니다. 됐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결국 테크놀라지스트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 근데 뭐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위험성? 뭐에 대한 편향 때문에? 네, 측정 가능한 것에 대한 지나친 편향, 지나친 집착, 내지는 프록시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글이었던 거죠. 여기까지.